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뭐 현직 기술사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로는 30대 초반에 제가 기술사에 도전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더 자극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술사 시험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시험을 준비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좀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저는 학사를 졸업했습니다.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했어요. 바로 직장으로 들어갔는데 직장으로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그냥 학사 다닐 때는 남들처럼 그냥 대학 마치고 취업해야지 라고 해서 그냥 취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취업하고 그냥 회사 내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진급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취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니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회사니까 뭐 이렇게라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학벌 같은 거는 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뭐 박사 뭐 이런 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입사하고 이럴 때만 해도 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나아졌겠지만 학벌이나 박사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스펙일 뿐이고 네가 회사에서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도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난 그래야지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요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이 꽤 크더라고요. 영향이 알게 모르게 컸어요. 보니까 박사분들이 진급을 빨리 하고요. 박사분들이 돈도 더 많이 받고 학벌 높으신 분들이 보면은 다 임원에 가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약간 좀 내 한계가 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한계가 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계가 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요. 저랑 동등하게 학교에 입학하고 뭐 공부를 시작했던 이런 친구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냥 학교를 공부하다가 학교에서 그냥 수업 듣고 이러다가 나는 대학원 가고 박사할 거야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나 그냥 다시 공부해서 의대나 갈래 이러고 나서 의대 공부하더니 진짜 의대 간 친구도 있고 아니 나 로스쿨 갈 거야 이러면서 로스쿨 공부하고 약사 준비한다고 약대 공부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이제 저도 뭐 20대 중반쯤부터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서 30대가 접어들었는데 하나둘씩 주변 지인들이 전문직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문직 지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보다 막 머리가 뛰어나거나 이런 친구들도 아니었고요. 저보다 뭐 심지어 학교 다닐 때는 성적도 낮았던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어, 좀 현타가 많이 왔어요. 정말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저도 뭐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는 소리도 듣고 막 이랬었는데 저보다 뒤처졌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저를 앞질러 가고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점도 괜찮게 받았으니까 이제 직장 가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진급도 하고 이래야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 많고 그리고 박사 출신도 있고 뭐 이러니까 나의 한계가 너무 정해져 버린 거였습니다. 이미 30대 초반에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마음을 갑자기 확 먹고 나도 이제 그러면 전문직 준비해야지 이러고서 회사를 때려치고 직장을 때려치고 그냥 바로 의대 준비한다 아니면 약대 준비한다 아니면 나는 아예 아싸리 로스쿨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용기도 없는 상태였고요.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됐고요. 돈을 벌고 있는 상태였다가 갑자기 돈을 잃어버리고 다시 학생의 신분 혹은 수험생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진짜 여기서 내가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사실 저는 기술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술사를 30대 초반에 따려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기술사는 주변에 제가 기술사를 합격하고 나서 지인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 지인들도 다 그래요. 야, 너 기술사를 뭐 벌써 땄냐?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사라는 시험이 이게 30대에는 잘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기술사를 합격해서 기술사 모임에 나가면은 그 당시 30대 초반 당시에 합격했을 때 당시에는 제가 정말 너무 어린 축에 속했었습니다. 물론 저처럼 생각하고 기술사를 빨리 합격하신 분들도 있긴 했는데 그런 분들이 몇 명 안 됐어요. 손가락에 좀 꼽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바라보고서 제가 보니까 기술사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사라는 시험을 알게 돼서 고민을 했죠. 기술사 이거 그래, 기술사라는 게 있더라. 근데 기술사를 따면은 뭐 어디에서 보면은 뭐 박사랑 동급이기도 하고 누구는 전문직에 쳐주기도 한다더라. 라고 하는데 시험이 정말 어렵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시험이 정말 어렵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 내가 많이 벌어졌다. 지금 전문직을 하는 친구들이랑 많이 벌어졌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걸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이 한계 절대 못 뛰어넘는다. 나는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회사 다니다가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월급 주는 대로 회사 다니고 가정 꾸리면서 살다가 뭐 그냥 말년무장돼서 은퇴하겠구나 라는 미래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위에 분들을 바라봤을 때. 근데 저 미래가 제 미래가 되는 그거를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기술사를.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서 막 책 이것저것 사보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막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습니다. 어, 네이버에도 검색도 해보고 뭐 다음 네이버, 구글 이런 데 검색 다 해보면서 기술사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걸 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했지만 그리고 또 학교 또 회사를 다니면서 이 기술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많은 기술사 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만 다들 쉽지 않게 합격을 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진짜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는데 저는 정말 이거 정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30대 초반에 기술사를 합격하게 만든 저의 원동력은 이거였어요.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너무 확연하게 보인다. 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는 1년 정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근데 정말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1년이면은 사실 단기 합격 축에 속해요. 물론 뭐 6개월, 3개월 이런 최단기 합격자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도 1년이면은 좀 단기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됐는지 이런 거는 제가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는 차차 다음에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벗어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한 게 이 기술사 시험이었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30대 초반에 저는 기술사라는 시험을 합격을 하게 돼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앞으로 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은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